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현대 아줌마에게서 어떤 좋은 사건? 일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좋은 거 또는 또 안 좋은 거? 저는 사실은 학부모들을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부모 상담도 해야 되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 아까 교육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저를 비롯한 오늘날의 아줌마들에게 이 교육열은 이렇게 중국 역사를 보면 춘추 시대가 아니고 전국 시대예요. 그래도 춘추 시대는 주 왕조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을 하고 주 왕조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선 거야라는 명분이라도 있었고, 전국 시대에는 주 왕조도 그냥 하나의 일개 작은 나라일 뿐이고 합종 연행을 하면서 정말 상대를 뒤로 치고 옆으로 치고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가 되는 어떤 정말 아수라죠. 예, 그래서 전국 시대는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열, 현대 2020년을 살아가는 치맛바람은 과거의 치맛바람에 비해서 전국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의 권위, 선생님의 어떤 선,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도 포용할 수 있는 포용, 이거 굉장히 선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뭐냐면은 그런 지금의 아이들이 커서 미래의 아줌마가 되잖아요. 미래의 아줌마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긍정이냐 부정이냐라 보면 지금 이대로라면 저는 약간 좀 더 부정에 가깝지 않을까. 더 심하지 않을까. 오늘날의 어머니들 보면 정말 똑똑하세요. 학력도 높으시고 아는 것도 많고 전문 직업이신 분도 많은데 그런 모든 지식이 내 아이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으로 교육열로 나타나기보다는 정말 이기적인 교육열. 그 다음에 아이를 정말 훈련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기계 같은 존재,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보여요. 학교 선생님의 권위도 없죠. 학교 선생님을 직업으로 보시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냥 지금 단편적으로만 얘기하면 학부모 눈에는 선생님은 그냥 직업인이에요. 1년 동안 내 아이를 맡아주실 직업인이시고 선생님에 대한 권위, 아 선생님이니까 내 아이를 더 교육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지라는 그런 어떤 그 바운드가 없어요. 존경심 같은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내가 예. 더 잘 알아. 그리고 진짜 강남의 1차 강사가 이건 더 잘 가르쳐. 그렇죠. 예전에는 하늘 같은 선생님이었다면 지금은 학원 강사가 더 최우선인. 지금도 이제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걱정은 되는데 또 이해도 되죠. 경쟁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경쟁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근데 이 경쟁은 조금 더 심화될 거란 말이죠. 더 지나치게 될 것 같아요. 살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더 팍팍해지니까. 사실 저는 이 경쟁이란 단어도 정말 서로 상생하기 위한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경쟁을 위한 경쟁이 돼서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다 같이 안 돼야 돼. 지나치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쟁이 지나치고 살기가 더 힘들어져서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애는 살아야 되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이제 아이한테 온 집중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한테도 좀 집중해보고 하면 조금 관심이 좀 덜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나를 좀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그러면 좀 나는 원하는 게 막 이런 게 있는데 너도 좀 네 안에서 뭔가 욕구가 있고 얘가 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독립된 개체를 조금 인정을 하게 되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쟁에서 멀어지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왜곡된 방향으로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를 위한 그런 달리기인지 모르고 막 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빨리 저기를 1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데 뛰어가는 과정이 재미있고 웃을 수 있는 건데. 네네. 이게 발 묶었는데 이게 너무 꽉 묶이진 않았는지 좀 다리가 아프진 않은지 저쪽 발로 좀 바꿔보고 싶지는 않은지 물어보면서 좀 가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모니터링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리에 좀 민감해서 처음에는 그 소리가 좀 너무 커서 거슬렸는데 그분들의 이제 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듣게 돼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참 예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꼭 예쁘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서로를 챙겨주는 마음. 자, 예를 들면 김치 하나를 해요. 네. 김치는 갖고 왔어. 맛보라고 갖고 왔어. 예전에는 그게 귀에 들리지도 않았지만 그게 너무나 예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로 대화가 이제 본인들의 걱정이나 신경 쓰이시는 걸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들어주고 계신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당신들끼리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예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 그쵸? 챙겨주시고 그리고 서로 이제 속속들이를 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속속들이 아시니까 어제는 왜 안 왔어부터 이제 그 챙기시는 게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가족이 아니지만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려는 저 마음 이것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 딱 모이시는구나. 그러면서 소소하게 서로 경쟁도 좀 하고 네. 목소리가 커지시기도 하고 싸움도 하시지만 그 안에는 전반적인 자신들만의 룰이 있고 그쵸. 규칙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 챙기고 신경 써주는 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상한 건 나구나. 그 룰과 규칙 속에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하고 그 밖에서 그걸 쳐다보면서 처음에는 왜 저러지? 막 이러다가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저게 아름다운 규칙이구나. 아줌마가 된다는 게 넓어져야 되는 거. 아까 제가 아이 키울 때도 예전에는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아줌마라는 그 단어가 주는 푸근함, 넉넉함 그 속에는 정말 타인의 삶도 이해하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시고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양. 그 의리도 굉장히 강해요. 뭔가 기분 나쁘게 일이 어떤 분이 있으셨다면 상대를 위해서 싸워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더 화내주시고. 네, 전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게 아줌마이기 때문에 더 또 가능한 것 같아요. 무서울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게 없어서. 맞아요. 무서울 게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산전수전 겪어보셨기 때문에 네. 웬만한 게 다 그냥 이해가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또 용기도 나이가 들수록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선생님은 아줌마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다각도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아줌마들한테 너무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 정도 나이가 됐으면 좀 자기가 자기 안에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자기 자식한테 너무 막 오롯이 집중해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 학령기에 자녀를 두고 네네. 아이들한테만 너무 올인하는. 네, 그런 아줌마만 지금 제가 계속 만나나 봐요.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얘기를 좀 하죠. 너를 위해서 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너는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이 하는 스트레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부류나 네네.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한정적이고 일정한데 그분들이 대체로 비슷한 고민을 얘기하고 네. 근데 고민을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심으로 내가 인생을 조금 그래도 아이를 먼저 키운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진심 어린 나눔을 해도 안 그분들이 들려요. 너는 끝났으니까 이래 하고 퉁쳐버리고 안 듣는 그거에 네. 그게 반복되는 게 네. 계속 반복이에요. 저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친구기 때문에 또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뭐 계속 만나면 이해도 하죠. 응. 이해도 하죠. 경쟁적이니까 뭐 살아남아야 되니까라고 저는 계속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처럼 좀 다각도로 내 관점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좀 벗어나고 싶네요. 근데 내가 다른 아줌마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모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저도 이 생각을 아줌마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여자 이렇게만 보였지 여자이고 아줌마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아줌마라고 뭐가 떠오르세요 하니까 계속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생각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정말 세상에 아줌마 진짜 많던데요. 다 아줌마죠. 저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건 아줌마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다각도로 조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네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 체육시설이 다 문 닫았잖아요. 걱정이 딱 되는 게 체육관 관장님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아줌마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신경주 선생님도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만 뒤에 만약에 신경주 아줌마라고 하면 멋진 아줌마라고 제가 손꼽는 분 중에 한 분이지만 감사하죠. 예, 체육관 운영하시는 원장님도 그러니까 괜찮은 아줌마는 오래 사귀어야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는 저희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이 동네에 진짜가 나타났다. 찐이 왔다. 이거 딱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딱 보니까 정말 찐이다. 네. 진짜 운동하신 분이고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정말 멋지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했더니 아이고 힘들죠. 그래서 제가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안 그래도 월세를 지금 계속 못 내서 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근데 뭐 보증금 이제 까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나가야지. 아, 관장님 힘드시게 했어요. 했더니 아,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이런 힘든 거 한두 번 겪어봤나? 와, 아, 너 진짜 나 멋지시네요. 감동. 제가 에너지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러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진짜 멋진 아줌마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그 파도를 다 겪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걸 그냥 좀 크고 넓게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줌마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아줌마라는 말 속에는 어머니도 들어가고 아내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생활인도 들어가고 사회인도 들어가고 그 아줌마라는 단어 속에 그게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와 포스가 나오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많은 업종, 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힘드신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아줌마의 파워가 더 멋지게 발휘되지 않을까. 신규현 선생님이 이런 시간이니까 더 자신을 되돌아보고 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게 오히려 더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파워도 역시 아줌마가 갖고 있지 않나. 네. 예, 우리 집안의 아줌마가 여유 있게 내 남편, 내 아이 좀 더 넉넉하게 봐줄 수 있어. 여러 명이서 나 혼자 쓰던 공간을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같이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깝깝하고 불편하고 했는데 그걸 좀 다시 관점을 전환해서 그럼 이 기회에 내가 몰랐던 나의 어떤 면이 있는지 내가 정말 몇십 년 같이 살았지만 내가 몰랐던 남편의 좋은 점 그걸 좀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 제가 겉 강조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경수쌤, 네. 큰일 났어. 왜요? 녹화를 안 눌렀어. 나 지금 봤어요. 몇 시간 동안? 2시간 넘게. 와 대박이다. 그러면 아, 아니네. 아, 나 녹화됐어요. 여기 있네. 2시간 26분.